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대부고 영어 내신을 맡게 되는 그 윤성 영어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대부고 그 영어 내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시험 출제 특성입니다. 시험 출제 특성을 보면 전국 최다의 시험 범위를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범위가 가장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부담감이 여러분이 그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체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전국 최대의 어떤 영어 시험 범위를 자랑하는 이 한대부고에서는 그 왜 어떤 그 양이 뭐 어느 정도로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먼저 교과서는 이제 한 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과 정도에 네 문제인데 배점이 20점이에요. 네 문제에 배점이 20입니다. 네. 이걸 굉장히 보시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한 과밖에 안 됐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EBS 부교재입니다. 13문장이 나오는데 배점이 50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EBS 부교재가 13문제에서 50점 내외 배점을 나온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측면이고요. 단어 6문항입니다. 14점. 모의고사 7문항 약 16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성이 뭐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는 것은 아마 2분의 1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1과 정도 나가고요. 부교재 13문항인데 이 페이지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것이 이것이 실제로 시험에서의 범위로 볼 때는 학교에서는 반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홀수만 나가고 짝수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는 짝수만 나가고 홀수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단어인데요. 단어 워드마스터였는데 이번에 단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6문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학교에서 진도 나가지 않죠. 수행평가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기존에 출제됐던 모의고사를 시험 문제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도를 나갈 리는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적인 시험 범위에서의 학교에서의 어떤 진도는 한 반 정도? 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학생들한테는 큰 딜레마인데, 이 엄청난 시험 범위, 최다 영어 시험 범위를 자랑하지만 실제적인 학교의 진도에 2분의 1밖에 안 나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문을 보면 약 한 120에서 150개의 지문입니다. 시험 출제가. 이걸 과연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여기를 보시면 하나씩 봅시다. EBS 부교재는 단기 특강, 요번에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로 갔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기별로 그 교재를 채택하죠. 많은 양과 까다로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것이 영어 얘기 아니라 궁극적인 언어 영역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제가 그 독해지문의 배경 지식과 그 내용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될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지속적인 출제 경향에 지속적인 출제 경향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독해지문 120개에서 150개 양이라는 것은 한 지문이 보통이요 8개에서 9개 문장인데, 이것이 그걸 하나로 봤을 때 120개에서 150개다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첫 중간고사의 100점이 30여 명이 나왔고요. 올해 중간고사의 첫 그 100점짜리가 100점 학생이 9명에서 12명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마어마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정해진 두터운 1등급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출제 경향, 출제 특성은 어디 가도 다 이구동성이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당인 너는 뭐 할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최고의 어머니들의 또는 학생들의 관심이죠. 뭐 한대부 시험 많고 뭐 까다롭다, 뭐 학교에서는 진도를 2분의 1밖에 안 나간다, 이걸 뭐 모르는 학생은 없죠. 또 모르는 학원도 없고요. 제가 뭐 7년 동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내용,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예. 항상 그 고민이죠. 올해가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이건 올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건데, 보시면 또 이제 계속 갑시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능형 문항에서 서술형 문항. 그러니까 주관식 문항의 어떤 혼합된 출제 경향입니다. 이게, 시험 출제를 보면요, 수능형 형태와 그 다음에 서술 형태가 합니다. 서술형, 주관식. 근데 서술형과 주관식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서는 출제되죠. 근데 수능에서, 문항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순서 배열하고요, 문장 삽입, 어법, 이 세 문항으로만 나옵니다. 글의 주제, 요지, 제목, 일치, 불일치는 일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하는 이유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대국어에서 독해의 시험 포인트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 어디 나오는, 그 다음 전체 단락상 순서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법, 문법의 개념이죠. 이 세 영역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일치, 불일치는 일체 출제되지 않으므로 독해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대국어 영어 내신에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공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주제, 제목, 주장, 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원래 독해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제목이 뭔데? 작자가 뭘 주장하고자 하는 건데? 이 글의 요지가 뭔데? 라고 하는 시험의 독해의 어떤 포커스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출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중요 문장, 문법이나 기반을 기점으로 해서 영장이 나옵니다. 영장이 나오는데, 이게 주요 문법을 기점으로 영장이 나오는데, 무조건 문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대국어는 한대국어의 서술형에 맞는 문법 공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죠. 원래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비고1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문법, 지금 여기에 문법 강좌, 선생님, 저도 이제 그 강좌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인 6개의 영역으로 이제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한대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6개의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또 디테일한 사항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6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영역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먼저 이제 봅시다. 먼저 분사구문 있죠. 분사구문 이건 모르면은,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 그 다음 완료 동명사, 그 다음 관계사 나옵니다. 관계사, 관계대명사하고, 계속적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 도치구문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정법이 나오죠. 여러분, 6개 영역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시험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 도치구문에서도 한번 보세요. 도치구문인데, 우리가 요번에 이제 시험 나온 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또 이게 나왔네요. 뭡니까? 이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그들이 실제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although they are imperfect. 그죠? 이렇게 떨어지죠?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may를 쓰래요. 그 다음 또 뭐 씁니까? as를 쓰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장,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자, 그것들이 imperfect,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를 이용한 절이 실제적으로 서술형으로 한대국어에 나올 때는 뭐냐면 as를 이용하래요. 그죠? 또 may를 이용하래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읽고 이해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들이 불완전한다 하더라도 라고 이제 의미가 이제 걸리지만, 문법에서 도치구문에서 한대국어에서 나올 때는 이 as를 이용할 때는 앞에 다른 어구 앞에 나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imperfect.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as가 나오고 주어 나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데이죠? 오케이. 데이 하고 메이죠. 그래서 메이가 왜 나와요? 그런데 이 메이는 양보의 메이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조동사의 또 다른 어떠한 의미죠. 바로 이러한 것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문장이 어떠한 해석인지는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실제적으로 며칠 전에 나왔던 6점짜리입니다. 6점짜리. 여러분 한대부고에는 0.1명당 1명이 있습니다. 정교등수에서. 그럼 6점짜리.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맞으면 나 전교 50등 올랐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문법이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 막 여러 문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대국어에 맞는 문법 공부를 또다시 해야 돼요. 분사구문도 완료분사구문하고 독립분사구문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요. 가정법도요. if절을 대신하는 뭐 가정법, 과거, 과거완료, 혼합가정 이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f를 대신하는 표현 있죠. otherwise, if not을 대신하는 거, otherwise나 이 문장을 또 절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도치구문도 결론적으로 이것도 도치예요. imperfect, as they may be 이것도 도치구문의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을 충분히 계속하지 않으면 분명히 6점짜리는 자기 것이 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정신을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되게 힘들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여러분 중학교 때와 달리 수행평가는 한 반에 뭐 웬만한 애들 다 만점 주고 그럴 것 같죠? 한 반에 만점 받는 학생이 한 두세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0.1점 단위로 배점이 주어집니다. 0.1점 단위로. 1.2점 단위가 아니라 0.1점 단위예요. 근데 이 수행평가는 반드시 첨삭을 받을 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수행평가 연속 2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뭐 지구의 얼굴을 바꿔놓은 명연설문을 자기가 채택하고 그걸 쓰고 왜 그 연설문을 자기가 채택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쓸 때는 반드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두 2줄 넘지 말고 그 다음에 행간 글자 폰트, 크기 이거 다 주어집니다. 막 자기 혼자 플라워리하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다. 수행평가는 얘는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0.1점, 2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제 조건에 맞춰서 써야 돼요. 몇 줄 이상 넘지 말라, 몇 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첨삭도 중요하지만 제가 첨삭을 볼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이 전제 조건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네, 맞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첨삭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요번에 수행평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 반의 수행평가 만점자는 3명 내외입니다. 다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점이 0.1점 단위로 배점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0.1점 단위로 배점이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어느 학교가 0.1점 단위로 배점을 줄까요? 전국에서 어느 학교가 영어 독해지문 150개 정도의 그 시험 범위일까요? 전국에서 어느 학교가 시험 범위의 분류가 수능 단어, 교과서, 사설 모의고사, EBS 부교재 이 네 영역일까요? 그렇게 종류도 많고 범위도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그럼 또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어떤 루틴, 질서를 잡아야 돼요. 공부할 때. 아니 밤에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면은 영어 선생님이 뭐 다들 뭐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훌륭한 자료로 얘는 공부를 하겠다 하지만 왜 100점이 안 나오고 그럴까요? 그 엄청난 양을 2분의 1의 진도를 나가도 서술형은 진도 나간 데서만 나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학교에서는 엄청난 양의 진도를 나가도 서술형 출제는 수업 시간에 진행된 내용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한 문제 6점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루틴의 어떤 학교 생활을 하라는 게 뭐냐면 자기 기상 시간과 뭐 잠드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질서 있게 공부하시고 학교는 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 선생님이 봅니다. 그래
충분히 어디 첫 시험 보고 한번 보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에 두터운 학생, 진짜 전교 10명 내외를 빼고는 실제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춘추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절대 집중 안 합니다. 예. 여러분 학원보다는 영어 수업 시간에 집중. 저는 물론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필기한 걸 다 걷습니다. 걷어서 충분히 제가 그걸 분석하고 조교팀하고 같이 분석해서 교재를 만들지만 여러분의 협조 없으면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이게 기본이에요. 필기 습관을 기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필기를 해서 여러분과 저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제가 좋은 교재가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수능형 문항하고 서술형 문항의 주관식인데 이게 혼합된 어떤 출제 경향이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모든 독해 지문을 문장 삽입 순서별 어법으로만 진도를 나갑니다. 절대로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에 읽고 이해하는 어떠한 주제 요지 제목은 실제적으로 진도를 나갈 필요도 없고 저하고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모든 독해 지문이 이 문장이 어디 나올래? 또 이 문장의 전체 순서는 어떻게 되고 어법은 능수동입니다. 거의 90%가. 이거를 잡지 않으면 계속 헤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영역제 분사,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가정법, 도치구문 여기 하나 들어갔죠? 관계사. 그죠? 이렇게 6개 영역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한대부고식의 또 다른 something new가 또 공부를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필수 핵심 영문법을 외워야 할 문장을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울 수 없잖아요. 150문항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는 외워라, 이거는 외울 필요 없다. 제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교재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듭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또 나왔던 그러한 어떤 그 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흐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행평가는 반드시 첨삭받고 평상시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우리가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익히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게 학습이죠. 학만 있으면 뭐합니까? 습이 없는데.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학만 있는 거예요. 습을 하라고. 습은 언제 하냐? 습을 해야 돼요. 아니 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습을 해요. 습은 뭐냐면 그냥 다른 말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습은 놀랍게도 암기입니다. 근데 암기인데 알고 암기하면 이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폴란드어나 스웨덴어 외워보세요.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의 한자 문화 속에서 좀 익숙하니까 암기가 편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렇게 나오니까. 요번 그 내신 듣는 학생 중에 뭐 거의 원어민 이상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이에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랬죠. 얘가 영어 내신 가지고 영어 가지고 이렇게 속썩일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건 어머니하고 학생만 몰랐던 거죠. 다 예상되는 거죠.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영어 유치원 나오고 당장 뭐 어제 바로 그냥 뭐 미국 뉴욕에서부터 한국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영어 내신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예. 아까 말한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도치구문인데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rich as he is.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그가 부자라 하더라도. 아니, 비록 그가 부자라 하더라도라고 하는 although he is rich. 이러면 알아듣고 rich as he is 하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as가 도치구문에서 양보의 뜻이 나올 때는 어구가 나오고 as 주어 동사 나온다. 이거는 이거 원어민이 잘 안 쓰는 표현 아닌가요? 이건 따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as는 양보의 as, 양보는 비록 머물지라도 여기에 is나 또는 may는 양보의 may입니다. 조동사에서. 그걸 알고 하면
쉽게 외워지는 거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평상시에 실제로 영어를 짬짬이 틈틈이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나 이번 주는 영어 공부해야지. 오늘은 영어 공부해야지.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조금씩 천천히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공부가 여러분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그 영어가 69점이 나왔어요. 걔 폭망했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면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 중간 기말입니다. 그런데 전교등수가 48등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주를 안 하는 거예요, 내신에.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정시 봐야지. 내신은 끝났다. 누가 그래요? 그러면 한대보에서 내신 안 나온 애들이 정시 잘 나오니까. 올해 수능 저도 풀어봤는데요. 저도 100점 못 맞았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런 내용을 어떻게 물론 이제 편하게 풀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내신 포기하고 정시 보면 잘 본다고. 누가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어와 문법 구조와 정확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성실한 어떤 습관은 결론적으로 정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를 안 하니까 2학기 기말이나 중간에 69점 맞은 애가 전교 48등 나와요. 괜찮잖아요. 왜?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대보에서 영어 끝났다. 너무 어려워. 저 10명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끝까지 노력을 하세요. 수시든 정시든 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첨삭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대치메카에서 그 한대국어 내신을 이제 1월 달부터 나갈지 아니면 3월부터 나갈지는 아직 그 학원 측과 얘기가 안 됐는데, 저는 볼 때, 이 내신은, 저의 수업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7년을 했어요, 7년. 대치에서 제가 한대고 가장 오래 했고요. 최다 수강생을 자랑합니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 요즘의 트렌드는 관리입니다, 관리. 애들 3, 40명 집어넣고 수업하는 거 뭡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애들이 성적 안 나오면은,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3, 4명이 앉아 있어도 충분한 제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면 제가 관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한대국어 출신의 제 제자들이나 여러분한테 선배가 되는 그러한 현 대학생, 그러한 여러분의 선배를 멘토로 해서 직접 저의 교재로 1대1로 이렇게 보충하고 그 다음에 습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집에 갈 수도 있고 이 학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학 가지고는 여러분이 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선생님하고 여러분 선배하고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다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굳건한 마음을 갖고 한대보고 지원했겠죠. 한대보고 그냥 누가 간다고 간 거 아니죠. 물론 잘할 거예요. 하지만 시험 보면 그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앵글이 맞춰져 있는지가 사실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많아요. 말을 잘한다? 쟤는 듣기가 좋아. 쟤는 글을 잘 써. 우리는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딱 하나죠. 한대국어 영어 내신에 1등급을 받는다. 이게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집약되고 그 나중에 회화나 디베이트나 에세이는 나중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의 양을 어떻게 하면 압축적으로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며 또 외웠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은 뭐로 한다? 조교팀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게 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거 이상의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건한 마음을 갖고 한대부고에 지원한 만큼 굳건한 마음이 중도에 시들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같이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러한 내용이나 또 향후 1월달 시간표 그 부분은 이 대치메카 학원에 직접 전화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좋은 인폼을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대부어 영어 대신에 윤성 영어